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건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너 절대 이거 지금 규제가 먹히고 있는 거냐라고 본다면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거래가 조금 줄고 약간 영끌을 가려고 했던 분들의 매수세가 약간은 조금 누그러진 거는 분명히 보여요. 8월 마지막 주부터는. 그래서 현재 그 멈추는 데는 약간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게 이제 결국 매매가를 안정시킬 거다라는 것은 뭐 아니겠지만 네.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단기간에는 조금 불안정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안정화될 것이다.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안정화된다는 게 곧 매매가 안정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가 있죠. 임대차 시장이 안정된다고 집값이 바로 하락하거나 안정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더 빨리 떨어지면은 집값은 역시 고공행진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퍼가 1000을 가는 것처럼 한국에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다 퍼가 100인 것처럼 서울 아파트는 지금 퍼가 5,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캐시플로우가 안 올라가도 집값은 얼마든지 갈 여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반기 매매가는 현재 멈춰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있었던 거에 급격한 어떤 진행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좀 안정으로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진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금 지금 현 정부가 내고 있는 정책과 좀 외로 좀 더 어떤 정책을 피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뭐 이제 정부에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 뭐 정부한테 얘기한다기보다도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는 무슨 정책을 이렇게 폈다고 뭐 오를 게 안 오르고 떨어질 게 안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근데 일단 첫 번째는 그동안에 24번이나 정부가 내놨던 대책을 한번 살펴보면 90% 이상이 다 수요를 억제하려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전에 저희 세대는 뭐 CD가 아니라 VTR이라고 그래서 그 세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그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다 봤거든요. 근데 비디오 보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성인이 되기 전에 보면 안 되는 그런 비디오도 있었단 말이죠. 빨간 거. 네, 빨간 비디오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비디오를 야, 너 다른 비디오는 다 봐도 되는데 이 비디오만큼은 절대 보지 마라 라고 만약에 숨겨놨다. 어디 옷장에다 숨겨놨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뭐 말로 야, 이건 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4번이나 안 쳐다놓고 너 절대 이거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 아, 부모님이 24번이나 보지 말라고 한 비디오니까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수많은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왜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됐느냐? 결국 그겁니다. 보지 말라니까. 더 보고 싶어. 어떻게든 그냥 가서 그걸 꺼내서 본단 말이에요. 막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으실 텐데. 네. 그래서 수요 억제책도 좋지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급책을 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급 그러면 정부가 집을 짓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그린벨트를 푼다 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뭐 그건 쑥 들어갔지만 그다음에 유유지를 뭐 개발을 해가지고 또는 골프장 없애고 해가 자꾸 공급 쪽을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공급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문제는 신규 공급보다는 매도 공급이 돼야 돼요. 시장이 안정적이려면. 매도 공급이 뭡니까? 신규 공급은 새로 짓는 거고 매도 공급은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는 걸 시장에 내놓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도 집이 모자라지 않는다면서요. 모자라지 않는다는 건 뭐야? 머리수, 집이 필요한 사람의 머리수와 집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모자라지 않네? 그래서 모자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는 매도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매도 공급이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왜? 이제 제가 다주택자라고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살 집, 갖고 있을 집 말고 나머지를 팔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막 보유세를 막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 정말 불편하다. 여러 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팔려고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지금 강하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한시적으로 풀어주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의 이유로 시차를 두고 이게 팔지 못하는 분까지 따진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는 퇴로를 좀 열어줘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보유세나 취득세를 올리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다주택자들한테 보유세 올리는 건 국민의 거의 65%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 집을 좀 양도소득세가 적게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살 때 취득세,
갖고 있으면 보유세. 그 다음에 팔려면 너 죽어봐라 이렇게 세금을 매기니까 지금 현 정부가 아까도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조금 짧게 보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네. 처음에 이 정부가 들어와서 파리 대책 내고 그때 고민했던 사람들 다주택자 이거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판 분들 지금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팔겠냐고요. 아무리 강한 대책을 내도 안 팔죠. 그나마 엄청난 쿠폰을 막 얹어주고 팔면 특혜를 주겠다 해도 뭐 생각해볼까 말까인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진퇴양난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버티기로 다 들어간다는 저 아는 다주택자에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그냥 버티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에서 저는 조금 약간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거래가 매도 공급이 활성화 근데 정부가 지금 왜 이걸 못하냐면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른다는 공포감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거래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른다는 공포감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그런 시장밖에 안 봐서 그래 지금. 거래가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 지금 상황에서 막 가격이 팍팍 떨어지긴 좀 쉽지 않겠지만 거래를 트이는 거 자체가 반드시 가격을 급격하게 오른다라는 공포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5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의 시각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정권을 잡고 있는 시기에 안정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못 꺼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매도 공급이 늘 수 있는 양도소득세 완화라든지 다른 이런 매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임대 아파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임대 아파트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주거난이 심각하고 집 사기가 어려우면 임대 뭐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네. 꺼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강남과 같은 인기 지역을 선호한다. 서울의 좋은 핵심 지역을 원한다. 좋다. 그러면 그쪽 지역의 재건축을 용적률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 이거야. 네. 뭐 최고 500%까지. 네. 대신에 거기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뭐 절반은 임대 아파트로 해라. 공공임대죠. 근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시장이 잘 안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남이 그 정도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는 커뮤니티 밸류 때문에 그런데 커뮤니티 밸류가 깨지는 거를 용인하면서 그걸 하겠냐 이거야.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정부가 지금 착각하는 거는 임대로라도 공급을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공급이라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수요를 상쇄해야만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요를 상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공급을 했더니 공급한 만큼 수요가 줄어들어야 이게 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임대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서울의 강남의 한복판에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게 했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임대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야, 우리는 이제 임대 아파트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집은 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수요가 사라지느냐 이거예요. 임대 아파트를 살아도 그분들은 머릿속에 야, 임대 아파트를 지금 살고 있지만 빨리 우리가 돈을 모아서 어디 빨리 집을 사자. 절대 수요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요가 상쇄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잠깐은 그렇죠. 잠깐은 그렇죠. 들어가 있는 잠깐은 그때는 안 사겠다고 하겠죠. 안 사는 게 아니라 뭐 사기가 어렵겠지만. 네. 그러나 결국은 그는 수요를 장기적으로는 상쇄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공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가 100% 사회주의 국가 가서 국가가 집을 뭐 부자 빼놓고는 뭐 전 국민의 90%를 뭐 배급을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머릿속에 이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임대가 공급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만 네.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서울을 고밀도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밀도로 개발을 하는 걸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 고밀도로 개발을 하면 단기적으로 집값 오를까 봐 겁나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 꼴을 못 보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것도 있고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사실 지금 뭐 행정수도 옮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요즘 좀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뭐 그 TF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뉴스가 나오질 않고 있는데 국회를 옮긴다 어쩐다 막. 그만큼 그게 아무 정책이나 던지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어쨌든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심리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던졌다라는 건데 지금
지금 서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서울이 인구 1000만, 977만 정도 되니까 인구 1000만의 도시인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도시 경쟁력, 물론 다른 도시에 가서 뭐 살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중교통이나 주거나 교육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광역교통망이라든지 대중교통, 특히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외국인들 와서 우리나라 뭐 그 지하철 타고 뭐 너무 좋아요 뭐 이러는 거 많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여기에 엄청난 SOC를 투자해 놓은 게 서울이거든요. 엄청난 SOC, 거기다가 이제 GTX까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버리고 뭐 다른 쪽을 살린다? 이거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럼 서울의 수도권을 어쨌든 양질의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서울을 좀 고밀화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밀화해야죠. 그걸 하면 강남은 조금 쾌적함은 떨어지겠죠. 그러나 쾌적함이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때 우리가 휴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강남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공급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을 시장에 줘야 되는데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고흐의 그림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고흐의 그림이 왜 비쌉니까? 고흐가 죽었으니까 비싼 거잖아요.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어요. 반 고흐가 죽었으니까 앞으로 고흐의 그림은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근데 시장에다가 고흐가 살아서 지금 뭐 많이는 아니래도 장기적으로 그림을 계속 그린다. 그러면 고흐 그림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현 정부가 집값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압력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강남에 계속 이런 재건축들이 허용이 될 거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밀집화로 많은 세대들이 강남에 지어질 거다. 라는 마스터 플랜이 세워지면 사람들이 굳이 막 지금 20억, 30억 싸들고 들어가서 그 헌 아파트를 살려고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뭐 좀 훨씬 적어진다는 거죠. 그 상승 압력, 수요 압력이.